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이제 마지막 강의죠. 파이널 모의고사,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었고 신유형 문제도 많았었고 또 문항 번호가 굉장히 독특하게 수열 문제가 최고 난도 22번으로 나오면서 객관식, 주관식의 밸런스라든지 변화가 있어 왔고 또 올해 봤던 9월 모의고사는 거의 역대급 최근 한 5년 사이에 가장 쉬운 시험이었었죠. 그래서 뭐 확통 같은 경우에 1등 커트라인이 96점이고 미적분도 90점이 넘고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난이도와 문항들이 등장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수능 어떻게 될까요? 수능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한 번이 어떻게 될지가 이미 뭐 공표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등급 컷이라든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문항 번호라든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이제 과거의 비슷한 사례들 평가원 모의고사는 뭔가 새로운 시도 학생들에게 무슨 변화를 주었던 경험들이 많고 수능은 또 기존에 성공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방식대로 출제가 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에 좀 평형점을 찾아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조차 감히 예상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이 운영 이론을 선생님이 매년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보잖아요. 꼭 쌤 그 실무뿐만 아니라 뭐 학력 평가도 있고 사설 시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시험들을 볼 때 학생들이 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그리고 전략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수학 잘하고 싶어요? 시험 잘 보고 싶습니까? 이걸 선생님이 현장 강의하는 학생들 물어봤거든요. N수생들한테 너네들 시험 잘 보고 싶어? 시험 점수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 시험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 거의 대부분 자기는 시험 점수가 중요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이유도 딱 이겁니다. 전략적으로 수능에서 또는 우리가 보는 어떤 모의고사에서 의미 있는 점수 상승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한 뭘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수학적 사고력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 뭐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치면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에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 파이널 때까지도 이제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 충분한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뭐 탄탄한 기본기에 해당하는 물론 그런 거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탄탄한 기본기가 있으면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를 쑥쑥 풀 수 있고 점수가 잘 나옵니까? 랑은 조금 갭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느냐, 뭐가 중요하냐, 어디에 포인트를 두면서 시험을 봐야 되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지.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봅니다. 당연히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수학 실력과 시간 관리는 사실 큰 차이가 없죠. 보통 우리가 뭐 수학적 사고력, 뭐 충분한 시간의 고민 이런 거 그냥 그 시간에 이런 거 구애 없이 하지만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보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푸는 것 자체가 점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시험 보다 보면 실수가 종종 나옵니다. 종종이 아니죠. 거의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한 훈련이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대부분 안 했을 거야. 그냥 실수하면 실수네 다음에 안 틀려야지 하고 넘어갔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수능에서는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봐봐. 실수에 4점짜리 문제 하나 틀려도 4점이고요. 최고난도 30번 문제를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풀어서 4점인데 이 둘은 사실 개선을 하기가 실수를 줄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뭐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크게 이제 몇 가지만 쓰면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특히 최근 몇 번의 시험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트렌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험을 볼 때 중간에 애매한 문제가 나왔어. 또는 중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럼 학생들이 되면 어때요? 안 풉니다.
그래서 중간에 22번이 있어. 최상위권 학생들도요. 1회차 풀 때 1, 2, 3, 4, 5, 6, 7, 8, 9, 21까지 풀고 20번 문제 가볍게 읽어보고 뒤로 넘어가 선택 과목을 푸는 게 기본이지 한 방에 22번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23번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난도 22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려운 15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면은 중간중간 스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나오면 이제 다시 이런 문제를 보는데 선생님은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12번이라든지 뭐 중간에 14번이라든지 중간에 20번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쉬운 4점짜리 또는 중난이도 4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심지어 3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그 문항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 뒤에 문항을 풀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수능에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별표 더 쳐야겠어요. 별표를 하나만 치면 안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 수능이나 재작년 수능까지는 문항 번호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가면은 15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16번부터 쉬워졌다가 마지막에 22번이 난이도가 제일 높고요. 다시 또 마지막에 쭉 올라가서 30번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시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험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작년 6월, 9월 평가한 모의고사 이게 어느 정도 깨부셔지다가 수능 때는 여전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5학년도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은 이 전체가 다 파괴됐어요. 특히 극단적으로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객관식에서 14번이 더 어려웠었어요. 15번보다.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는 21번이 그냥 전체 모든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21번. 그리고 30번 문항이 21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려웠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2번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억울하냐면은 21번을 종치기 직전까지 주구장창 잡고 있고 그게 잘 안 풀리니까 22번은 그래도 그냥 뭐 원래 어려우니까 스킵하고 해서 21번, 22번을 다 그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21번이 진짜 어려웠고요. 22번은 풀만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학생은 22번을 풀고 21번을 스킵했으면은 사실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왔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문항 번호가 어떤 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게 풀 건지 스킵하고 넘어갈 건지 나중에 풀 건지 아예 안 풀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양치기라고 하는 수학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단어잖아요. 수학은 뭐 양치기를 해. 양치기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 수학 실력이 늡니까? 하면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 수학적 사고력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느냐? 빠르게 풀고 그게 체화가 되면은 익숙해지면은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실수가 줄어들면서 시험 점수가 대폭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양치기가 필요하고 복습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한 시험이 지금 수능 시험이고요.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14번일지 21번일지 30번일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능 때도 이걸 인지하면서 쌤도 모의고사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중간중간에 지뢰들을 심어 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에 맞춰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방금 했던 이제 시험과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험을 볼 때 검토라는 행위가 검토가 뭡니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게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검토가 크게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라도 더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처럼 시험이 쉬워버리면 하나 실수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안 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실수 안 해야지 하면 다짐을 한다고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나는 불완전한 존재야. 시험을 보다가 실수할 수 있어. 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시고
그 대신 시험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문항을 다시 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거야. 이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우면 쉬운 대로 여러 번 검토를 하시고요. 시험이 어려우면은 주요 문항이나 복잡한 문제만 검토하든지 뭐 쉬운 문제만 검토하든지 이러면서 전략적으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시고요.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제 현장 강의 듣는 학생 중에 원점수 100점 받은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미적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험 볼 때 검토를 했느냐? 했대. 전문항 검토를 했느냐? 당연히 전문항 검토를 했대.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번 검토를 했느냐? 그러니까 쉬운 문항들은 계산 중심 문제들은 2번 이상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1번 검토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현장 강의 이번에 들었을 때 96점인 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한테도 검토를 했냐? 검토를 했대. 몇 번 했냐? 전문항을 했냐? 그러니까 미적분 30번 문제가 좀 복잡했거든요. 미적분 30번 문제를 빼놓고는 전문항 검토를 했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 특히나 시험이 쉽고 그 다음에 그 실수 하나하나가 이제 승부처가 되는 그런 시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올해 수능은 어떨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의 난이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실물을 보면서 그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혼자 집에서 모의고사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질 않아. 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보는 시험이 아니니까 출발할 때는 긴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 되면은 잠깐 쉬었다가 풀고 싶고 그다음에 갑자기 막 화장실 가고 싶고 갑자기 배가 고파서 간식 먹고 싶고 그다음에 시험이 거의 끝나가. 한 5분 남았어. 근데 그 마지막 5분 동안 스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채점에서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해서 검토 같은 것도 안 하고. 근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강의를 할 때도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험의 자체가 어떻게 될지를 함부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미적분 기준으로 80점 초반이 1등 커트라인이었고 9월 평가원은 그보다 한 10점 정도 1등 컷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쉬웠죠. 그래서 이제 수능 때는 그 사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또는 뭐 흔히 말하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데 사실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요 그랬던 적도 있지만 안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6월 평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9월 평가는 너무 쉬웠어. 그래서 수능 때는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그 조금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비슷한 난이도가 나왔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쉬운 실무, 어려운 실무, 시간이 부족한 실무, 실수가 자주 나오는 실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훈련을 하시고 실전에서는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생각들을 계속 해야 돼요. 딱 보면 이제 보통 한 12번, 13번 정도부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문항들이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를 보면서 쉬운지 어려운지 그 다음에 21번, 22번이 어떤 주제고 어떤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그때그때 맞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풀고 검토를 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부족한 시험일 것으로 풀다가 예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검토보다는 한 문항이라도 더 풀 수 있게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 아예 그냥 포기하고 배제하고 이러면서 보는 전략적인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등 커트라인이 뭐 80점 가까운 적도 지금 최근에 몇 번 있죠. 올해 6월 평가원이나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80점 초반이었거든요. 1등 커트라인이 미적분 기준으로. 그럼 이제 그런 시험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4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이에요. 그러면 한 3개 안 풀고 실수 하나도 안 하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습하시고 지금 말했던 모든 내용들을 훈련할 수 있게 반영해서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를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요 강의 녹화하는 시점에서 1회는 올려놨고 그 다음에 강의도 올려놨으니까 학생들이 활용을 하시고
연습 당연히 실전처럼 하시고 크게 이제 이 파이널 실무는 쌤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회는 누구나 풀어볼 수 있게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2회부터는 이제 강좌 수강생들한테는 실전 모의고사는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실전 모의고사의 난이도라든지 요 시험이 수능하고 똑같다 내지는 수능하고 비슷하냐 뭐 퀄리티가 어떠냐 뭐 이런 생각들보다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연습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꼭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쌤이 올려놨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실전 모의고사를 최대한 치열하게 풀어봐야지만 이 실전 이후의 해설 강의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 안에는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총평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시다. 되겠습니까? 자, 쌤 본 강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